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은 결과 그리고 대박의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동홍숙 경쟁률 하락 예상학과의 시간대별 경쟁률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점수 손해보지 않도록 가이드 해드릴 거고요. 인문계, 자연계 50여 개 학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 2일 텀으로 아니, 거의 1일 텀으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빡빡한 일정을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태까지도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 정시의 기본 원리를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 게임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매년 강조를 드렸던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 심리 게임을 객관적인 데이터가 받침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관을 갖추신 뒤에 심리 게임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몇 개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시간대별 경쟁률은 마감일 오후 2시 정도까지만 체크해 보시고 마감일 오후에 그냥 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판 경쟁률이 0점대 경쟁률이나 1점 초반대 경쟁률이 뜨면 피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막판 경쟁률이 2대1이나 3대1 정도가 뜨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간혹 예외적인 과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세 장의 카드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명확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네임 밸류가 중요한지 아니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치인지 서울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치인지 아니면 학과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기준이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높아지면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 1월 2일, 3일 중에 가천, 경기, 국숭세단, 광명상가편 진행하고 그 후에 실시간 경쟁률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고 또 피하셔야 될 학과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그 저의 수능국어 수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상담 신청해주시고 상담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99%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저와 쭉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쭉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확신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한 1%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좀 고민을 하시거나 아직 결정이 안 되신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다 상담 다 잡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임박해서 막 임박해서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희 일정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문의가 많고 그 정말 진심으로 이제 저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결정이 되시면 그리고 자녀분하고도 꼭 좀 미리 상의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상의를 해보시고 이 사람 괜찮다. 한번 상담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매년 유튜브로 수능 국어에 대한 방향성과 분석을 공개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 지난 영상 보실 수 있어요. 285개, 거의 290개에 달하는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국어 자료 창고가 됐어요. 제 채널이.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몇 개 다 보시고 6평 분석, 9평 분석 다 있거든요. 수능 분석 제대로 했는지 보시고 믿음이 간다. 어느 정도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하면 그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잠수를 타시거나 임박해서 갑자기 막 일정을 뭐 변경하실 수 있는데 조금 미리 그리고 네, 그렇게 좀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강생 대부분이 강대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의 재종 수업과 병행하는 수업이고요. 사실 이게 국어만 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매년 느껴요. 왜냐면
그 수강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 수강생이 어떤 기질을 갖고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게 부족한지 멘탈은 어떤지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맞춤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이제 점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저의 지난 영상도 보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확신이 어느 정도 들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가 많기 때문에 1월 6일까지는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좀 상담 신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순서에 따라서 1월 6일 이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건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학과명과 모집 인원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대별 경쟁률이 나와 있죠. 시간대별 경쟁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D-2일 오후 스타트할 때 경쟁률하고 이제 마감일 오후의 경쟁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경쟁률도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도 경쟁률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게 퐁당퐁당의 규칙 혹은 퐁당퐁당의 법칙인데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면 그 다음 연도엔 낮고 낮았으면 그 다음 연도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퐁당퐁당의 규칙입니다. 지금 컴공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감일 오후 경쟁률이 3대1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막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하시려면 재작년하고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작년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오를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5대1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줄기세포 재생군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졌다가 올랐으니까 올해는 하락이 예상되는 거고요. 자, 의생명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가군하고 나군 경우 보시면 보통 이제 최종 경쟁률이 6대1, 7대1 넘어가면 경쟁률이 이제 예외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마지막 날 오후의 경쟁률이 거의 5대1에 근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5대1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입결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수학교육이 이 페이지 중에서는 입결이 제일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학사 모의 지원에 한번 넣어보시고 칸수가 몇 칸 나오는지 보시고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공학 같은 경우 보시면 이 화학공학은 지금 마감이 오후에 3대1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마감일 오후하고 최종 지원자 간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식량자원과학도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작년 작년 경쟁률 참고하셔서 예측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축산식품 생명 같은 경우는 요 갭 차이가 상당히 크죠. 2대1 이제 초반대 경쟁률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4.45대 1이었으니까 사실은 좀 오를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오후에 2대1 정도라고 해도 재작년 작년 경쟁률을 고려했을 때는 한 4대1 정도 4점 후반대 경쟁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환경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페이지에서 이제 입결이 제일 낮은 과는 사회환경공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국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자, 경찰 행정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마감이 오후에 1.93대 1이었고 최종 지원자는 2.79대 1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작년 경쟁률 보시면 이제 작년에 하락했으니까 올해는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 1점 후반대 경쟁률이지만 네, 많이 튀어오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작년 경쟁률을 봤을 때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정도가 튀었는데요. 네, 왜냐면 재작년 경쟁률을 봤을 때 4.86대 1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근접할 것이다. 올해는 올라갈 차례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교육학과도 마찬가지인데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눈치 게임이 되게 심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기준은 뭐라고요? 예, 재작년에 4.50대 1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형성할 수 있겠다, 형성될 수 있겠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학 전공이나 철학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따로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어 공문 문해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입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여기서 입결이 제일 낮은 과는 국어 공문 문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사학과 같은 경우 네, 지금 마감일 오후 경쟁률이 3.83대 1이지만 자, 희한하게도 6.92대 1로 됐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재작년 경쟁률하고 대동소이하게 형성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고요. 식품산업관리나 불교학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감일 오후 때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리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재작년, 작년 경쟁률 데이터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예외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죠. 과장전 보태면 거의 2.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이 예상되긴 합니다. 여기서 입결이 제일 낮은 과는 불교학부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동국대입니다. 지금 이제 화공생물, 정보통신공, 의생면공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이과들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감일 오후 경쟁률도 2대1 정도고 최종 경쟁률도 한 4대1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동국대인데요. 건축공학 같은 경우나 지금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갭 차이가 좀 별로 안 나지만 식품생명공은 거의 2배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 역시 재작년, 작년 경쟁률을 베이스로 했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명과학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입결이 제일 낮은 과는 생명과학과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회계학과, 국제통상, 경제학과, 행정학과, 광고홍보, 정치외교는 4대1이나 5대1 초반대의 경쟁률이 예상되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홍익대를 전해드릴게요. 자, 홍익대는 지금 다군이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학교지만 그 중에 수치가 적을 학과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자율전공 인문 예능 같은 경우 마감일 오후에 7.80대 1이었습니다. 최종 지원자는 1034명, 최종 경쟁률은 12.31입니다. 12.31. 그래서 올해는 소폭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보시면 다군의 지금 좀 최종 경쟁률이 낮은 과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마감일 오후의 경쟁률이 8대1, 9대1, 뭐 한 10대1 정도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건축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전전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마감일 때도 한 8대1, 9대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최종 경쟁률도 한 10대1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천천히 넘기면서 여러분 그 메모하시거나 캡처하시거나 멈추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자율전공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죠. 이런 과들이 이제 노려보시면 되겠고 전전공도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익대입니다. 자, 실내 건축학 보시면 이제 작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과는 하락이 예상되는 거고요. 컴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과는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낮죠. 네, 다른 과에 비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일 오후 경쟁률이 5.80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종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 선에서 형성되지 않겠나. 자율전공 자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산업 데이터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 과들의 그 공통점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8대1, 9대1, 10대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교육은 요거 이제 잘못된 겁니다. 20.50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높지만 그래도 다른 과 그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고요. 이제 작년도에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돼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수학 교육 같은 경우도 한 10대 1 정도, 네, 그 선에서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환경공이나 신소재 화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그날 오후의 경쟁률이 한 6대 1 정도로 굉장히 낮았죠. 네. 근데 이제 역시 재작년,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관심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이 눈치 게임이 굉장히 이제 심한 학교라서 특히 더 이제 데이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감일 오후가 1.89대 1이에요. 최종 경쟁률은 3.13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이제 과장조 못하면 거의 3배 정도 튀었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역사문화 같은 경우나 지금 일본학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오후까지도 이 경쟁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 간의 이제 특성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동복지라든지 프랑스 언어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낮은 과예요. 예. 그래서 눈치 게임도 좀 심하고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결이 이제 가장 낮은 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87.63을 기록하고 있는 경영학부 아동복지 프랑스 언어가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보시면 한국어 문학은 뭐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경제학부 보시면 마감일 오후에 경쟁률이 0.73대 1이거든요. 그러다 최종 경쟁률이 9.24대 1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2배 이상 튀었잖아요. 물론 입결 자체는 뭐 오히려 낮은 편인데 어쨌든 여러모로 굉장히 예외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식품 영양, 통계학과 자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경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 과들이 마감일 오후에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결이 좀 낮은 과는 경제학부랑 그다음에 통계학과, 수학과가 되겠네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테슬 전공, 행정학, 문헌정보, 홍보광고, 화공생명, 데이터 사이언스, 화학과, 기초공학, 인공지능, 의료학, 글로벌 협력, 지능형 전자 시스템은 4대1 내지는 5대1 초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숨가쁘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실 경우에는 좀 여러 번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보시면서 직관을 길러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